안녕하세요. 차원TV 이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를 하러 치과에 방문하셨을 때 이런 유혹에 넘어가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한다 하는 중요한 사항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치아를 깔끔하고 환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건 변색이나 외소치, 충치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라미네이트를 하러 갔는데 크라운을 하시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연예인분들이 라미네이트 이렇게 빠졌다고 할 때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좀 크라운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아가 굉장히 작아져 있죠. 치아 삭제량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뉴진스의 혜인 양도 연습생 때 교정을 조금 한 상태에서 라미네이트를 했으면 삭제량이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적어져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급속 교정 아니면 하루 만에 빨리 끝내는 교정 이런 거 광고하는 것들 클릭해보면 대부분 삐뚤삐뚤한 치아를 삭제를 하고 그 위에 씌우는 형태의 보철물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완전히 다 깎아서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 했던 라미네이트처럼 남은 치아가 굉장히 작고 얇아져 있고 라미네이트도 아닌 것이 라미네이트라고 보기엔 어렵고 또 크라운 형태도 아닌 것이 뭔가 그 중간에 있는 모호한 애매한 그런 보철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셔도 좀 삐뚤삐뚤하고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케이스는 라미네이트 케이스가 아니고 예뻐지기 위해서 치아를 조금 많이 희생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라미네이트는 우리 치아의 가장 겉부분, 범랑질에 붙이는 보철물 형태를 의미해요. 치아 안쪽에 노란색 상아질 있잖아요. 거기다가 붙이는 형태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라미네이트가 절대 아닙니다. 범랑질에 보철물을 붙인다는 거는 여러분 치아를 보존하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크기는 해요. 라미네이트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 좋기는 한데 그거는 라미네이트를 너무 오남용하는 치과 의사가 나쁜 거지 라미네이트는 죄가 없거든요. 라미네이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치아 겉면을 싸고 있는 범랑질에 보철물을 붙인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치아 겉면이 많이 남아있는 거고 삭제량이 굉장히 적다는 거라서 안쪽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안쪽에 있는 무른 상아질이 노출되면 그때부터 시리고 좀 아프고 불편하고 하는 거거든요. 저 라미네이트하고 너무 시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깎아서 그래요. 범랑질이 남아있지 않고 그 시림을 느끼는 안쪽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라미네이트라고 보기가 어렵고 크라운의 형태에 가까워요. 라미네이트랑 크라운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깎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예요. 실제로 논문에서 보면 라미네이트가 3에서 30%의 치아를 삭제한다면 크라운은 63%에서 72%까지 치아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라미네이트가 빠졌어요 하고 이렇게 빠졌을 때 남아있는 치아 크기를 보면 그거는 한 30% 훨씬 이상을 깎은 거거든요. 그래서 논문에 따른 크라운의 형태처럼 60-70%까지 삭제를 한 건 아니더라도 라미네이트보다는 훨씬 그 이상을 삭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삐뚤삐뚤한 치아를 정리하는 개념으로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추인 케이스고요. 다만 너무너무 바빠서 혹은 연습생인데 빨리 데뷔를 해야 된다거나 실제로 그런 친구들 라미네이트 많이 하거든요. 그 어쩔 수 없이 하실 때 나는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크라운이라는 형태의 보철물을 한 거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당일에 바로 라미네이트를 결정하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치아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내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진단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안 거치거나 혹은 치아를 깎더라도 깎는 부분이나 삭제량을 면밀하게 치과 의사가 진단하는 거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깎는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치아가 뭐 외소치 한두 개, 벌어진 치아, 변색, 충치 한두 개의 치아만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때는 뭐 바로 진료를 받으셔도 돼요. 바로 치료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라미네이트가 스마일 라인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 앞니 6개를 전체적으로 못해도 다 하신다고 하시면 그때는 진단 과정을 좀 거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진단 과정 중에 첫 번째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제가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만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계속 라미네이트를 해야 하고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음에 할 때 치아 삭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것과 그 상태에서 또 삭제가 들어가는 거는 다른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면 일단은 최대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권유를 드리는 편이라,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내 입 모양이나 치아 모양 아니면 입이 나온 정도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보시고요. 그렇게 해봤더니 다른 전체적인 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무삭제 라미네이트 하시는 거고, 그 진단 과정을 거쳐봤더니 나는 확실히 입도 나와 보이고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 이런 부분을 치아를 삭제를 해서라도 개선을 하고 싶다 라고 결정이 되시면 그때 치아를 깎는 라미네이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치아를 깎더라도 치과 의사가 면밀하게 미리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진단 과정을 가지고 교합 같은 거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치아를 깎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실히 정교한 라미네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오셨고 치아 삭제하려고 이미 마음도 먹고 오셨으니까 바로 진행할게요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치과를 여러 번 가셔서 좀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정교한 라미네이트 그리고 삭제를 하신다고 해도 잘 깎는, 최소한으로 치아를 깎으면서 교합을 살펴보고 정밀한 진단 과정을 거치고 나서 치아를 깎는 라미네이트를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세 번째는 모든 치아를 다 하라고 할 때예요. 나는 외소치 벌어진 거 여기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갔더니 뭐 여기도 하시고 여기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게 훨씬 예뻐요 하고 유혹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당연히 치아 전체적으로 하면 훨씬 예쁩니다. 그런데 다 하면 어때요? 다 치아를 건드는 게 되죠. 아무리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더라도 라미네이트는 한 번 하시면 평생 라미네이트 하셔야 돼요. 이번에 한 보철물을 한번 해보고 별로니까 이제 안 해야지 그렇게 하실 수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갈아주셔야 돼요. 전자제품 계속 갈아주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에 있는 아무리 잘 붙인 잘 만든 라미네이트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에 있는 접착제가 녹고 치아랑 라미네이트 사이가 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두 개의 치아만 라미네이트를 계속 다시 하셔야 되는 것과 전체 앞니의 치아를 계속 다시 하셔야 되는 거는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치아에 부담감이 가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 한두 개만 라미네이트를 계획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그 한두 개만 해주시고요. 그 이상 개수의 라미네이트를 나는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고민하실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계속해서 라미네이트를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치아를 다 할래 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라미네이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주요 골자는 충분히 고민하시라는 거, 바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치과 의사한테도 뭔가 진단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한 라미네이트를 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구강 건강 이야기에서 뵐게요. 안녕.